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끼어라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문재인 케어가 파국으로 가는 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에는 매버릭 제니퍼입니다. 2019년 7월 2일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문재인은 2년 동안 가계 의료비를 2조 2천억을 풀어줬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진짜로 그럴까요? Hello, we're New Zealand's Cura broadcast. Today's topic is moon care and why it cannot be a success. We're Maverick and Jennifer, your hosts for today's show. It's been 2 years since moon care was introduced. Moon prides himself on the fact that he has invested a total of 2.2 trillion Korean won in private medicine in the past couple of years. Now, to what extent is this true, a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is? 문재인은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만들었는데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무너져선 안 된다라고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의사들이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고 의사들을 마녀로 몰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의료보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행 과정을 연도별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보험은 보험 시행 내용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 시행이 됐죠. 1977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 사업을 실시,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했고 1988년 5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1989년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했고 당해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까지 포함되며 전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습니다. 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깨문 여러분, 그렇게 매도하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박정희가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가 완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고는 계셨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보험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은인이 있었습니다. 밥도 먹기 힘든 시절에 이 위대한 지도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꿈꾸었습니다. 원래 의료보험은 정부가 50% 정도의 지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착한 독재를 보겠습니다. 자, 돈 한 푼 없던 우리 정부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착한 독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시작하려면 두 집단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의사였죠. 당시 의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낮은 의료 수가를 강요했던 것이었죠. 의사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협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벌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요새 같았으면 그렇게 해서 의사들과 재벌 사업가들에게 무한 양보를 얻어내서 의료 사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았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은 한 푼도 양보 안 하는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귀족노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로지 불쌍한 국민들만 생각한 것이지요. 이 고마운 지도자 박정희 머릿속에는 오로지 불쌍한 국민들이 돈 없다고 치료도 못 받는 현실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의사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살림을 잘 살아서 20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2년 동안 4조를 날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을 보시면서 자기들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있는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대깨문들은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가계 의료비 2조 2천억을 줄여줬다고 말도 안 되는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염치 없고 뻔뻔한 정권입니다. 마구잡이로 돈 쓰는 일 누가 못합니까? 무상급식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정말 욕이 나오는 정권입니다. 기획재정부 2017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케어대로 진행이 되면 2023년경에 의료보험 재정은 파탄이 날 거라고 합니다. 보험 재정이 파탄 나면은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문재양 임기는 끝나고 죄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저항하게 되겠죠. 무려 30년 동안 참아왔는데 의사들도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저항하겠죠.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사 및 병원들이 생존권 및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거죠. 최 회장이 단식 투쟁을 9일 넘게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긴급 후송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현 정부에서 의사들이 밥그릇만 챙긴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은 입장이라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계속 적자만 나는 의료봉사만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정형외과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종합병원 아니면 거의 전무합니다. 현재 산부인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제1산부인과 병원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도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로 지원할까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수가를 정상적으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하겠죠. 여러분, 급여와 비급여 뜻을 아시나요? 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급여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비급여입니다. 이 문재인 케어의 포인트는 이제까지 있던 3,800여 종의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병이 생겨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일부인 20에서 30%만 비용을 내죠. 그러면 의사는 그 진료비를 매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후불제로 진료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료비마저도 전액이 지불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이 되어 지불됩니다. 또한 이마저도 즉시 지불이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진료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를 막아줬던 게 바로 비급여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이것마저 급여로 바꾸는 것이지요. 정말 죽어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뭐도 모르고 비용이 줄어드니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죠. 다시 말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국민과 의사 서로 간의 이해상충을 그래도 잘 끌고 왔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루아침에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행 한국식 의료보험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쿠바식 의료제도입니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의료제도입니다.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 기가 막힐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나요? 둘째는 영국 유럽식 의료제도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상도 못하는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셋째는 미국식 의료제도입니다. 미국의 개인 파산 사유가
60%가 의료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으로 인하여 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이렇듯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의료보험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자연분만 비용이 한국은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독일은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미국은 600만 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수준은 비슷한데 말이죠. 문재인 케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가불하여 미리 당겼으면 쓸 때는 좋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으로 생활을 할 겁니까? 파산하고 거지가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개인보다 국가를, 개인보다는 사회를 생각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이 문재인 케어를 막지 못한다면 조그만 병에 걸려도 기둥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나라는 1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전국민 의료보험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의지와 결단,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진행으로 완성시킨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의사 여러분, 지난번 한유청, 한국유치원 총연맹 사태에서 보듯이 좌파 정부에 적당히 타협하시면 공멸합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획에 끝까지 투쟁하세요. 미국의 5I 정보동맹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재외동포 5I 연대는 의사협회의 국민을 위한 생존권 투쟁에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촬영하는 뒤편의 아름다운 오클랜드 해변과 우리 방송 끼어라 방송 첫 화면에 있는 멋있는 뉴질랜드 사진들을 잘 감상하셨나요?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제니퍼, 주간 소식 부탁합니다. 네. 주간 구국단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애국단체인 국제구국연대 캐나다는 지난 7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겸한 야외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포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사에 나선 강신봉 역사연구원장은 이경복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현 종북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총영사관은 물론 한인회까지 이 경축일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안위를 염려하는 애국 동포들이 모여 뜻깊은 기념식을 가진 데 대해 자부와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사모에서는 다음 주 7월 27일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대사모 토크 콘서트 및 대사모 회원의 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박정희의 의료보험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회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오니 신규 및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4월부터 실시한 10불 구국운동이 다음 달 8월 15일 광복절까지 모금운동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활동 소개가 잠시 한 정도 소개가 나옵니다. 제니퍼, 우리 항상 하는 구호 있죠?
좌파는 과거에 분노하고 우파는 미래를 지향한다. 이상은 뉴질랜드 끼오라 방송의 매버릭 제니퍼였습니다. We're Maverick and Jennifer, hosts for today's Kia broadcast.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